눈 밑에 볼록한 지방이 신경 쓰이시나요? 모두 제거하면 눈 밑이 밝아질까요? 눈 밑 지방 제거만이 답이 아닌 이유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전효진입니다. 우선은 눈밑 수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밑 지방을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이 수술의 변천사를 간단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 밑에 볼록한 이 지방을 다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튀어나오는 지방 자체가 없으니까 재발률도 낮고 좋았지만 지방이 지나치게 제거가 된 경우에 오히려 눈밑 꺼짐이 더욱 심해져서 눈밑이 퀭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밑 지방의 양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꺼진 부위로 지방을 이동을 시키는 지방 재배치 방법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니 수술 후에 눈밑 꺼짐도 자연스럽게 채워지면서 수술 후 결과도 자연스러운 장점이 있지만 대신 이전보다 조금 더 재발률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경막 강화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지방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튀어나오는 이유는 지방의 양이 단순히 늘어나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지방을 싸고 있는 이 경막이 약해져서 지방이 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막 자체를 튼튼하게 해주면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게 경막을 조작하게 되면 그 흉터로 인한 구축이 발생해서 눈밑이 뒤집어 보이는 퇴축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막 강화는 사실 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눈밑 수술, 특히 이 볼록한 지방을 해결을 할 때 지방이 물론 많은 경우에는 일부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양은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면서 지방의 위치만을 이동시키는 지방 재배치를 주로 시행을 하고 경막 강화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서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사실 눈 밑에 이 다크서클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크서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는 피부 굴곡으로 인한 그림자입니다.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고 그 튀어나온 지방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생기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가 다크서클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피부의 굴곡은 앞서 설명드린 눈밑 수술로 해결이 됩니다. 둘째는 눈밑 피부가 워낙 얇아서 피부 밑에 혈관층 그리고 근육이 비쳐 보여서 붉게 멍든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이 있는 환자분들은 피부가 착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으로 인한 다크서클은 레이저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밑 수술을 상담하러 오신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붓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눈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 심각하게 눈이 뒤집어지는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알륜근의 손상입니다. 알륜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을 질끈 감을 때 눈에 힘이 들어가는 바로 그 근육입니다. 눈밑 수술을 하다가 이 근육 자체 또는 근육으로 가는 신경이 다친 경우에는 이 근육의 힘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눈이 쉽게 뒤집어지게 됩니다. 저는 눈밑 수술을 할 때 이 근육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근육으로 가는 신경을 아예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눈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솔직히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수술입니다. 눈 위 수술은요, 피부 여유분만 있다면 10번이고 20번이고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 밑은 조금 다릅니다. 지방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막고 있는 이 경막이 수술이 여러 번 반복될수록 점점 흉터로 인해서 구축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눈 밑 수술 중에 중안면 거상이라고 해서 앞볼 부위에 박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박리 후에는 이 아랫눈꺼풀 선에 무거운 아령을 하나 걸어 놓은 것처럼 눈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밑 수술, 첫 수술 때 최대한 이 흉터 조직을 적게 만들면서 깔끔하게 수술하는 것이 일단 첫째로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둘째는 눈밑 재수술 시에 눈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최대한 당기고 그리고 그 당긴 조직을 튼튼하게 고정을 해주고 보존적으로 피부를 절제하는 등의 굉장히 중요한 대원칙을 지키면서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눈이 뒤집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서 미리 예방적으로 외양각 고정 수술이라고 하는 눈을 당겨놓는 조치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 수술과 재수술, 이 수술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수술이 눈밑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시는 증상 중 두 가지가 하나는 눈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축 처져가지고 눈이 이렇게 흰자가 많이 보이는 것이고요. 둘째는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입니다. 이분은 눈밑 수술과 함께 뒤트임을 같이 시행한 경우인데 고개를 숙이고 눈을 치켜뜨렸을 때 눈 아래쪽 눈꺼풀이 눈 아래에서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외안각 고정 수술을 해서 고쳐주게 됩니다. 미국에서 눈 위아래 안면 거상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아무래도 알륜근으로 가는 신경이 다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1년, 2년째까지는 괜찮다가 3년째부터 천천히 눈 아래쪽이 이렇게 뒤집어지기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외안각 고정 수술을 통해서 눈 뒤집어짐을 해결했던 케이스입니다. 눈밑 불룩한 지방을 해결하는 눈밑 수술은 사실은 수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수술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눈밑 수술은 무한정 계속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닙니다. 수술을 한 번 한 번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수술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눈밑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리아의 성형외과 전문의 전효진이었습니다.